새로울 씬, 매울 씬, 무엇보다 믿을 씬,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작가, 시사인 기자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만 어색하지만 두 분은 워낙 호흡이 좋았으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뉴스 만나볼까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CBS 라디오 출연 관련해가지고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사과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방송에서요. 어제 저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여당이 사과하면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간이 비유하자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대통령실더러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매를 이제 제가 맞아야죠. 뭐 제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 윤 대통령이 이제 KBS 특별대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그렇죠.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웠다 정도가 최고 수위의 입장이었고,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김 비대위원의 말대로라면 백을 받은 건 김건희 여사지만 여당이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신해서 사과하면서 총선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무 수직 관계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했으니 이제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를 가야 하지 않을까. 기꺼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이 상황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5글자만 드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쉽다는 표현했던 거에서는 살짝 좀 결이 달라진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왜 쟁점이 자꾸 사과로만 좁혀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사과로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지적들이 아주 오랫동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과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 대담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니 마니로만 이야기가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사과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대리사과, 정확히는 대리사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 사과다라는 식의 해석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과거 여당에서는 심리적 GH나 사실상 핵공유 같은 표현들로서 좀 나온 바가 있어서 결을 같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취재를 했었던 모 기자분이 당 내에 여당 내의 얘기를 좀 전해주던데 네. 조선시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이제 양반집 자제가 뭘 잘못하면 매를 대신 맞는 하인이 있었는데 여당 비대위원이 뭐 매 대신 맞는 하인이냐 뭐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만큼 그렇죠. 당내에서도 이 상황이 좀 곤혹스럽다.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재밌게 읽었던 게 기사의 멘트가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네. 일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좀 보도하면서 안 했으면 설 연휴 때 클린스만이 욕먹는 건데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졸전을 좀 치러서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대담을 한 건데 클린스만 감독이 혼자 욕먹을 거를 지금 같이 먹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 용어로는 이게 이제 불질렀다라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민심에 불을 당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여당의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비대위원장하고도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지만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정치 공작이다라는 어떤 인식의 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본질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었을지라도 경호팀에서 걸러졌더라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그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건데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 표현 혹은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현이 없는 것 혹은 뭐 수사 같은 어떤 이제 단호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약간씩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소위 이제 소장파 비대위원이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한동훈의 복심이라고까지 불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 설 이후에 설 네. 연휴 이후에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차별화 전략을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 뭐 슬슬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오늘 살짝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눈에 띄었던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명품백 소수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비유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그럴 수 하는 있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여당과 정부 사이의 관계 핵심은 그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표현들이 정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비대위원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 예, 물든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까지 들고 뭐 말이죠.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네. 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복심이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CBS 인터뷰에서 아니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본인 반론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대담 관련해서 네. 대통령과 함께 추가로 주목을 받은 분이 이제 박장범 KBS 앵커인데요. 네. 진행 방식이나 혹은 이제 질문의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두고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쪼만한 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비판을 좀 상당히 받았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박장범 앵커가 어제 9시 뉴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백과 파우치가 둘 다 영어인데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쓸까?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 직원, 선물을 전달했던 최재형 목사 자신, 그리고 제품명도 공식적으로 모두 파우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항변 같은 걸 한 셈인데요. 궁색한 느낌이 없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외신들을 찾아봤습니다. 네네. 일부 사례만 좀 부각시켜서 소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 그리고 프랑스의 통신사인 AFP 같은 경우도 파우치라는 표현 대신에 디올백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디올백을 설명을 할 때는 이제 파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네. 제목에는 오히려 디올백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나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 미국의 MBC 뉴스 등등 명품 디올 핸드백이라고 표현하거나 디올백이라고 표현하거나 디올 핸드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1월 25일자의 가디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정치를 뒤흔든 스캔들이라고 써 있고요. BBC 기사 제목 같은 경우는 한국 영부인의 디올백이 국가 리더십을 뒤흔들다라고 우리 언론들보다도 오히려 좀 더 수위 높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지칭하는 외신 매체들도 많았기 때문에 박장범 앵커의 그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였고요. 네. 애초에 이 파우치라는 표현에 이어서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 요거 자체가 사안을 좀 축소시켜서 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도 어제 논평을 통해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진행자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은 오늘 네. 동아일보 이제 조종엽 논설위원회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금호 쪼만한 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적합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보기에는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더 비싼 명품백은 어떤 면에서 작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라든지 논증의 소지가 없는 적합한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2,200불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여당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디올이란 제품을 빼놓고 외국 회사라고 지적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지적을 동아일보가 하고 있고요. 또 방문자가 앞에 놓고 갔다는 것도 알쏭달쏭한 표현이다라는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 아침에 저희 시선 집중에서 네. 유튜브 연장 방송 중에 이제 언중유골이라는 미디어 비평 코너를 오래 담당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저희가 이제 외신에 주목을 하면서 소개를 할 때 예전의 외신과 요즘의 외신이 한국을 보는 어떤 시각의 방향성이나 깊이가 좀 다르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 직접 그 기자를 파견하기보다는 뭐 홍콩이나 이제 도쿄에 지국을 내서 많이들 우리 뉴스를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한국 정치를 그만큼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국을 서울에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파견하는 기자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비하면 한국 정치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는 거를 우리 소위 이제 정치권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그 해석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박장모 앵커도 외신 인용을 할 때 본인이 편한 대로만 인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사안이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붙어서 다른 외신 기자들이 추가로 보도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사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정치권에서 좀 살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이게 단어 하나 쓰는 것부터 훈련을 받는 직업인데 굳이 명품백 대신에 뭐 파우치나 뭐 작다 이런 형용사를 쓸 때는 뭔가 질문 받는 사람의 심기를 좀 헤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네. 설을 맞아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합창을 하는 그렇죠.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는데요. 일단 뭐 영상 구성을 좀 보시면 네. 대통령실 직원들이 영상이 시작되면 고무공을 이제 그 대통령실 로비에서 가지고 놀다가 놓쳐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잡아주는 장면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네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사람씩 로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면 윤 대통령이 직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합창을 함께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인데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독창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명절마다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그렇죠. 한복을 차려입고 국민들한테 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명절 메시지를 내왔었는데 올해 영상에서는 김 여사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지난해 12월 15일에 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한 뒤로 50여일 넘게 국민들 앞에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언제 공개적으로 나서게 될 거냐. 혹은 곧 돌아올 독일 순방 때 과연 함께 나설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도 정치권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이제 동참했다. 그러니까 사진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없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정치적인 그 이벤트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자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 명절 직전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이제 복귀 의 시동을 이제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회동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어색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김건희 여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 브리핑하는 내용하고 사진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좀 안 맞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다. 뭐 이거 국민 여론을 살피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추적을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부인의 역할을 밥빨래 하는 데만 묶어둘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러게요. 대통령 신년 대담 다음 날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합창 영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합창 영상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네. 굉장히
그 강조했던 단어가 박절하다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단어가 되게 낯설었고 음. 그래서 국어 사전에 찾아볼 정도였는데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라는 형용사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제 국정 철학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계실 텐데 이런 영상보단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더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대국민 담화가 좀 잘 풀렸다면 이것도 조금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같이 좀 뭔가 망가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3지대의 4개 세력이 합당을 하기로 했다라는 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이끄는 이제 원칙과 상식 이 4개 세력인데 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요. 합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결정을 했고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공동대표 체제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부의 명칭을 뭐 최고위원회의로 한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각 한 명씩 4개 세력이 이제 4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총선을 총괄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이런 정도의 이제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소위 말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이 좀 삐걱거린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다.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명칭, 당명을 두고 좀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뭐 합당하고 나서 발표 뒤에 이어진 뭐 백브리핑 같은 걸 좀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 쪽에서 당명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낙연 대표 본인도 조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당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당명에 대해서는 그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다. 개혁신당도 뭐 좋은 당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서울 용산역에서의 합동 설 귀성 인사 네. 이게 이제 오후에 합당 발표로 결실을 맺은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당탕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잘 굴러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 3시 반에 기자회견을 갑자기 공지했는데 그 앞서서는 3시에 원래 기자회견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미뤄져가지고 취소됐다라고 하다가 기자들이 하냐라고 하니까 3시 반에 다시 잡히더라고요. 정말 직전까지도 우당탕탕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명을 얻었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은 걸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뭐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3시대 빅텐트에 계속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진척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뭐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팬덤이라고 할까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들 중에서 이제 뭐 FM 코리아 같은 소위 이제 팬덤 집단 내부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봤는데 예전 90년대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합당에 대해서 이제 좀 분분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기적 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이제 그게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긴 하고 게다가 이제 공동 대표를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그리고는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대표 맡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김은지 기자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개파 갈등이 불거져가지고 좀 우당탕 하는 그렇죠.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이 소위 용퇴론이 공론화가 된 이후로 며칠째 서로 이제 다툼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진짜 명분은 총선 용퇴론이 중심이 아니고 차기 전당대회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그 선거가 아니냐라는 이제 내부 싸움의 양상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개파 갈등이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공천 경쟁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천이지만 차기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세력 싸움이다라는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이제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친문계 일각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의 핵심 인사를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등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견제를 하는 거 아니냐. 친문계 구심점들을 견제해 놓으려고 공천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용퇴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일 키우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뭐 이런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친명과 친문이라기보다는 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로부터 좀 더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좀 이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실 굉장히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큰 관심사입니다. 게다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하위 20%를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8월까지 이어지는 전당대회 그리고 그것은 8월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있을 대선 프로젝트까지도 이제 각 민주당 안에서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파 간의 갈등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글쎄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짐작이죠, 예. 이것은. 네. 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야 네. 본격적으로 좀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소식들보다는 이제 설 차례상에서 대화의 소재는 조금 약한 면이 있군요. 그렇죠? 북한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다음 얘기 또 네.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를 하고 네. 부속 합의서들도 폐지했다라고 이제 어제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7월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하면 이제 북남이라고 하죠. 북남 경제협력법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이 법을 이제 폐지를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법안에 붙어 있는 시행 규정들도 폐지가 됐고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 관련된 합의서들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 남한 쪽하고는 경제 협력을 할 일이 앞으로 없다라는 일종의 이제 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경협 관련법하고 남북이 함께 정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기반이 이제 제거된 셈이다. 그동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연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위원회 때 남북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를 뭐 이렇게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들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로 유명무실해졌던 남북 경협에 대해서 관련 기구나 법안들을 형식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보유시기직 남북 정상회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렇죠. 좀 남북 관계는 여전히 좀 경색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좀 갈등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좀 새해에는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